결혼한 지 3년 차, 올해로 33살 먹은 여자입니다. 작년에 예쁜 아이를 낳고 지금은 육아휴직을 하면서 살림하고 애보며 살고 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착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쁜 내 아이. 결혼하고 난 뒤에 제 생활은 남부러운 적 없을 만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이와 하루를 보내다 보면 문득문득 너무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될 정도인데 이런 제게도 골칫거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남편은 정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최고인 사람입니다. 결혼 전에는 술도 좋아했고 노는 것도 좋아했고 다양한 취미나 자동차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저와 우리 아이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보여요. 친구들도 정말 많은 사람이라서 저희 결혼할 때 남편 지인들만 100명이 넘게 올 정도였는데 그 많던 모임과 동호회 활동마저 싹 다 칼같이 끊어버리고 지금은 6시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직행합니다. 물론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적은 절대 없고 오히려 저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건 남편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작년에 아이 낳기 전까지 직장생활도 7년이나 해봤었고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서 원 없이 아이와 있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교감을 하며 정말 행복해요. 독박육아 이런 말은 가장 싫어하고 만약 제가 아이 낳고 회사를 빨리 다니고 싶다고 했으면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저 대신 육아휴직을 써줬을 사람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제가 만든 저녁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면 보람을 느껴요. 남들은 아직 신혼이라 그러는 거라 하겠지만 저도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 어린이집과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 주부로서의 삶에 최대한 만족을 하는 중이고 남편은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퇴근한 남편이 바로 집에 돌아오면 보통 6시 40분 정도가 되는데 편하게 씻고 쉬라고 해도 도무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도 같이 하려 하고 아이한테 번개같이 달려가서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몰라요. 몸이 너무 아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날에도 그냥 병가 내고 하루 쉬면 될 텐데 아파도 집보다는 회사 나가서 아프겠다며 기어코 출근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로 가정적이라거나 책임감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가족에 대해 남다른 책임감을 갖게 된 이유는 아마도 시댁 집안에서 장남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저희 시댁은 남편 밑으로 이남 일녀가 더 있는 사남매 대가족입니다. 첫째인 제 남편만 결혼해서 저와 살고 있고 나머지 5 식구는 아직도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중이에요. 남편이 군대 다녀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큰 신우는 이제 막 대학생 새내기가 된 20살이었고 나머지 셋째 넷째 시숙들은 전부 고등학생이었어요. 남편이 동생들에게 형처럼 오빠처럼 때로는 삼촌 같은 존재였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동생들에게 용돈도 많이 줬고 수험 기간에 공부도 봐줬대요. 예전부터 동생들을 돌보면서 살다 보니 사남매 집안의 장남으로서 남다른 책임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버릇이 지금도 이어져서 저와 우리 아이에게도 참 잘하는 남편이지만 시부모와 동생들에게도 착하고 좋은 장남이에요. 이제는 동생들도 다들 직장인이고 큰 신우는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을 정도인데 아직까지 시댁에 갈 때면 동생들에게 다만 5만 원이라도 용돈을 주곤 하더라고요. 워낙 오래전부터 그게 버릇이 되어서 그렇다며 용돈을 안 주면 자기가 맏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잘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았었죠. 실제로 시동생들은 아직도 제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해서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큰 신우는 내년에 결혼하기로 한 남자를 부모님에게 인사시키기 전에 먼저 제 남편에게 따로 보여주고 어떠냐 물어보기까지 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큰아들에게는 어른 대접을 해주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같이 논의하고 의견을 물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았고 언제 어디서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했던 점도 있었는데 시댁 집안 식구들이 다들 사이가 좋고 어떤 일을 하건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뭉쳐서 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제 결혼 3년 차밖에 되지 않은 제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기 애매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시댁 6명의 식구가 항상 붙어 다녔다는데 이제는 남편의 우선순위에 저와 우리 아이가 1등이라서 항상 같이 할 수는 없었죠. 특히 작년에 우리 아이가 태어난 뒤로 남편은 저와 아이를 두고 놀러 다닐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집에 있어도 상관없고 답답하지도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얼마든지 다니라 이야기해도 남편은 본인이 싫다고 거절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시가 식구들과 조금은 거리가 생긴 것 같고 아직도 나머지 5 식구는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잘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시댁은 좋게 말하면 팔자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1년에 4-5번씩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족여행을 다니곤 합니다. 매번 반드시 해외여행을 가는 건 아니고 강릉이나 제주도 같은 국내 여행도 자주 다니더군요. 그러다 보니 전국 팔도에 여행 안 가본 곳이 없고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도 몇 번씩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편 학창시절에는 시아버님이 타고 다니던 작은 승용차에 6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몇 시간을 걸려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놀러 다녔던 기억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신우와 시숙들도 전부 취직을 해서 돈을 버니까 가족들이 십시일반 얼마씩 모아서 제주도는 물론 해외여행도 곧잘 다녔습니다. 매년 10월에는 시아버지 생신이 있고 봄에 있는 어머님 생신과 가을에 있는 아버님 생신은 시댁 식구들이 놀러 다니기 딱 좋은 핑곗거리입니다. 어머님 생신에는 주로 제주도를 가거나 전국에 있는 벚꽃 명소를 놀러 다니고 가을에 아버님 생신에는 내장산이라거나 설악산 같은 단풍 구경을 자주 하러 다녔어요. 작년 가을 아버님 생신 때는 제 배가 출산이 임박하여 만삭인 상태였고 남편은 가족여행에 불참하는 대신 용돈을 50만 원 드렸었죠. 올봄에 있던 어머님 생신 때도 식구들은 전부 통영으로 2박 3일 꽃놀이를 간다고 하길래 저는 못 가더라도 남편에게 따라갔다 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남편은 저와 갓난아이만 집에 두고 놀러 나가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며 어머님께 용돈 50만 원 드리고 여행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결혼하고 아이 아빠가 된 남편 입장에서는 식구들 놀러 다닐 때 일일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시동생들을 비롯해 저희 시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굉장히 서운해하셨고 다음에는 꼭 다 같이 가자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올해도 추석이 끝나자마자 아버님 생신에 강원도로 단풍여행을 가자는 말씀을 하셨고 남편은 이번에도 안 가겠다며 제안을 거절했어요. 내년에 신우 시집 가기 전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가족여행인데 이번만큼은 다 같이 가자며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안 돼. 나는 빼고 나머지끼리 재미있게 놀아. 내가 2박 3일이나 집을 비울 수 없어. 우리 은혜랑 선웅이 두고 내가 어떻게 외박을 하겠어? 그때마다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고 저는 이번에도 남편에게 난 괜찮으니까 같이 가서 놀고 오랜만에 효도 좀 하고 오라고 말을 했었죠.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듣지 않았고 자기가 멀리 떨어져서 여행을 가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아프거나 우리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며 못 간다더군요. 내가 여행은 같이 따라갈 수 없지만 대신 여행 경비는 나도 똑같이 부담할게. 그럼 됐지? 신우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계획이 정해지면 얼마를 보태야 할지 말을 하라고 해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 어머님은 빼고 나머지 사형제끼리 250만 원씩 내면 된다 하더군요. 250만 원? 무슨 단풍여행 경비가 250만 원이나 해? 당신이 뭔가 잘못 들었겠지. 전체 경비가 250만 원이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로 저희 남편에게 250만 원을 보내라는 말이 맞았고 5 식구 2박 3일 강원도 단풍여행 경비가 1000만 원이랍니다. 1000만 원으로 멀리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차라리 믿겠어요. 서울에서 2시간이면 가는 강원도 여행 경비를 1000만 원으로 잡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어떻게 하면 2박 3일에 1000만 원을 쓸 수 있냐고 제가 신우에게 물었더니 일단 최대한 경비를 넉넉하게 잡은 거고 쓰고 남는 건 돌려주겠다네요. 제가 남자친구를 데려갈 거라서요. 아마방은 3개를 예약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원주에서 하루, 강릉에서 하루 묵을 거라 제가 계산한 숙소 비용만 30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6명이 8끼를 먹어야 하니까 식비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횡성 한우도 실컷 먹어보고 강릉에 가면 자연산 회도 잔뜩 먹어야죠. 신우는 내년에 결혼할 남자친구까지 가족여행에 데려간다고 했고 아무리 사람이 6이라지만 그 정도의 경비는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무슨 숙소 비용이 300만 원이고 아무리 한우를 먹고 자연산 회를 배 터지게 먹는다 하더라도 국내 여행에 1000만 원을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심한 돈이고 제가 한번 따로 알아볼 테니 숙소는 어디에서 묵는지, 식당은 어딜 갈 계획인지 신우에게 전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넉넉하게 경비를 걷어서 남는 건 나중에 돌려주겠다니까요? 전 그러면 새언니랑 오빠는 200만 원만 내요. 어차피 가지도 않고 돈만 낸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낼 수 있죠. 200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남편은 그냥 주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여행 끝나고 남는 돈은 돌려받기로 했고 아버님 생신 선물로 가는 여행이니 일단 군말 없이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했죠. 저도 더 이상 따지고 들면 싸우자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겠다 하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얼마나 고급스러운 여행을 가길래 경비를 그렇게나 많이 잡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사형제가 모두 200만 원씩 내면 800만 원이잖아요. 과연 얼마나 남겨서 돈을 돌려줄지 단단히 벼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댁 식구들은 다 같이 강원도로 떠났고 그날 오후부터 여행 사진이 시댁 단톡방에 올라왔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최고급 숙소라고 하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고 저녁에 횡성 한우를 먹는다고 하는데 식당도 조금 저렴한 정육식당 분위기였어요. 다음날 강릉 역시도 제가 알고 있는 좋은 호텔이 아니라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펜션으로 숙소를 정했더라고요. 즐겁게 먹고 노는 모습을 보는 것까진 좋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여행 경비가 크게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거봐, 어떻게 국내 여행을 가는데 1,000만 원을 잡아? 그렇게 쓰려고 해도 쓸 데도 없어. 내가 하다못해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여행 끝나면 돈을 많이 남겨서 가져오겠다고 한마디 하고 넘어갔어요. 시댁 식구들의 여행이 끝났고 신우가 선물을 사왔다며 집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황태채 말린 문어 등등 주로 건어물들이었고 그거야 고맙게 잘 먹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건의 전부였고 돈 이야기는 한마디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낮에 신우가 왔다 갔는데 선물만 주고 그냥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의아해하며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돈 남겨서 온다며? 어떻게 된 거야? 뭐? 200만 원을 다 썼다고? 다 쓰고 모자랐어? 아니, 내 사람이면 800만 원인데 그 돈이 모자랐다고? 남편이 목소리를 높이자 전화기 너머의 신우는 비싼 한우도 먹고 숙소도 최고급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초과했다고 변명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용서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신우가 자꾸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하니까 남편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결국 결제했던 영수증을 전부 보내달라고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여행의 숙박비와 식비 그리고 자동차 주유비를 포함한 모든 총 금액은 200만 원에도 미치지 않았어요. 뭐야, 결국 너희들은 한 푼도 안 내려고 그랬어?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지. 뭐하러 이런 거짓말을 해? 남편의 동생들 셋과 시부모님까지 저희 부부에게 받은 200만 원으로 여행 경비를 전부 충당하기로 입을 맞춰놓은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돈을 떠나서 너무 황당했고 남편도 차라리 자기 식구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어이없는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까지 전부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계셨다는 게 더 황당했어요. 신우가 별다른 대답도 없자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행 경비가 필요했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될 텐데 왜 거짓말까지 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가족여행에 매번 빠지니까 서운해서 그랬다 하시네요. 너가 장가가고 애 낳으니까 우리는 식구로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얼굴을 안 비추면 돈으로라도 때워야지.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어머님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그 집안 형제 중에 결혼한 사람이 저희 남편밖에 없어서 그렇지 내년에 신우 결혼하고 차차 시숙들이 장가가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지금처럼 그렇게 식구끼리 여행 다니겠습니까? 각자 자기 식구들 챙기기 바쁘겠죠. 시모의 황당한 소리에 남편은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다가 그냥 내년 봄에 결혼하는 동생 축의금을 미리 줬다 생각하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말에 신우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펄쩍 뛰었지만 남편은 나머지 동생들도 똑같이 결혼 축의금 미리 준 거라며 앞으론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장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인 신우는 자기 오빠가 이렇게 화를 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지 전화기 너머로 훌쩍훌쩍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동생들에게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돈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대놓고 자기를 속이고 등쳐먹으려고 했던 게 적잖이 충격으로 다가왔나 봐요. 지금까지 동생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집안의 장남으로 역할을 다하던 남편이지만 이제는 우리 세 식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답니다. 신우 결혼식에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는데 이 사람이 한 번 한다고 하는 일은 진짜 밀어붙이는 성격이라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신우가 자기 오빠한테 이야기가 안 통하니 요즘에는 저한테까지 전화를 걸어서 오빠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 싹싹 빌라고 했죠. 사람이 잘해줄 때 똑같이 잘 대해줘야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뒤통수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요즘 매일 우울해하니까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다운되네요. 연말에 우리 세 식구만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